지금 당신 뒤에 서 있는 저 나무는 그 종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 대가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미시오 에이미시. 사람들은 1세기 전 단 한 그루의 나무가 연료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근처의 한 농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연료 탱크를 찾느라 10분을 보냈습니다. 탱크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무 한 그루, 차규기 한 대, 그리고 연기나 냄새, 매달 청구되는 요금 없이 깨끗하게 돌아가는 디젤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모링가 올레이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저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 현장 보고서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문서는 국제구호단체 외부의 사람이라면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나무가 연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즉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어느 주의 어느 가정에서나 이번 주말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정 부분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사실은 1920년에서 1930년 사이 미국의 모든 농장에서 그 나무가 사라진 이유와 송유관을 가진 한 남자가 여러분이 그 나무의 이름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50년의 세월을 바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료 가격은 여러분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들의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비싼 장비, 복잡한 허가 절차, 그리고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시공업체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알아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정제가 필요 없는 냉압착 방식의 진짜 기름으로 단 한 번의 개조 없이도 디젤 엔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무게의 38레인 전하선한 40%에 달하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70%가 올레산으로 올리브 오일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깨끗하게 연소되며 연기가 나지 않고 얼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을 짜서 기름을 탱크에 붓기만 하면 엔진이 돌아갑니다. 다 자란 나무 한 그루는 매년 3.5리터의 기름을 생산합니다. 100그루의 나무면 소규모 농장의 무기한으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나옵니다. 시추도 송유관도 정유소도 매달 청구되는 요금도 없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랭커스터 카운티와 홈스 카운티에서 수세대 동안 압착 식물성 기름으로 기계를 가동해 왔습니다. 이는 실험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표준적인 관행입니다. 이 나무는 첫 해에 15피트 약 4,500브림까지 자라며 1년째 씨앗을 맺습니다. 그 씨앗은 냉장 보관 없이도 5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물 없이도 몇 달을 생존하며 비료나 살충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심으면 20년을 살고 살아있는 동안 토양의 질소를 고정하여 근처에 심은 모든 작물을 위해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유지비도 공급망도 청구서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묻고 계실 텐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 중요해집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루돌프 디셀은 군중 앞에 서서 석유가 아닌 땅콩기름, 즉 식물성 기름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엔진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식물성 기름이 언젠가 석유 및 석유 제품만큼 중요해질 날이 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엔진이 농부들을 중앙 집중식 연료 공급원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출판하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8년 후 헨리 포드, 셔 헨리 포드는 모델 T를 선보였습니다. 그 차는 처음부터 가솔린이나 에탄올로 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드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1908년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발효될 수 있는 모든 식물성 물질에는 연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포드는 모든 미국 농부가 자신만의 연료를 재배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적으로 실현 가능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으며 인프라도 구축될 수 있었지만 존 디 록펠러는 이미 다른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경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통해 미국 석유 정제의 90%를 통제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쟁자가 무너질 때까지 원가 이하로 등유를 팔았고 그들이 사라지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는 연료를 판 것이 아니라 의존성을 팔았으며 의존성이 확립되자 그것을 지켰습니다. 1925년 무렵 석유 산업의 로비로 인해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는 가솔린만 판매되도록 보장되었습니다. 각 주는 에탄올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식물성 기름 연료를 위한 인프라는 결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이 절대 경쟁할 수 없도록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 디젤은 197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을 건너던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판결은 자살이었습니다. 그의 엔진은 계속해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 농부의 독립, 석유 불필요라는 그의 원래 비전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을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결코 그 시스템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원칙은 중앙 집중식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씨앗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항의나 정치적 성명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계속 살려두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링가는 USDA 내한성 구역 9에서 11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년 내내 야외에서 자랍니다. 즉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하와이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거주하신다면 올봄 마당에 이 나무를 심고 가을이면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실도 특별한 장비도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기 위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하이오 북부의 아미시 사람들이 알아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더 추운 기후에서도 모링가는 여전히 화분용 식물이나 일년생 식물로 자랍니다. 첫 서리가 내리기 전 단일 시즌 내에 여전히 씨앗을 생산할 것입니다. 큰 화분에서 키우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들여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하이오 북부의 아미시 사람들은 모링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소형 기계와 디젤 장비에 압착 해바라기 씨유와 햄프시드 대마씨, 유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둘 다 추운 기후에서 자라고 깨끗하게 압착되며 개조 없이 디젤 엔진에서 작동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무게의 50%가 기름입니다. 햄프시드는 25%는 35% 사이입니다. 둘 다 정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미만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수동 또는 기계식 냉압착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넓은 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씨앗, 착육이, 그리고 시작하겠다는 결심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헛간이나 차고에 있는 기계는 여러분이 직접 재배한 기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100년 동안 그것을 증명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1943년에서 1963년 사이 미국 농업을 석유에 의존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농업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트랙터가 말을 대체했고 이는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합성 비료가 윤작을 대체했고 그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살충제가 동반 식물 심기를 대체했고 그 살충제는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농업 시스템은 20년에 걸쳐 다른 누군가가 통제하는 제품으로 가동되도록 층층이 재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농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대체 인프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무들은 베어졌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들의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부분, 주류 뉴스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BVA 이후 현장 보고서에서 발견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류 언론이 절대 다루지 않는 비밀이며 이 나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005년 레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Leicester의 연구진은 14개국 사람들이 이미 수세대 동안 해오던 것을 확인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으깬 모링가 씨앗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단백질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콜레라균과 결합하여 이들을 뭉치게 하고 용기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30분 만에 박테리아 감소율은 9.99%에 달했습니다. 씨앗 한 알이 1리터의 물을 정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의 사용을 다룬 2007년 현장 보고서에 이를 기록했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재난지역에서 모링가 씨앗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건에서 화학 처리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현지에서 재배할 수 있고 냉장 보관 없이 저장할 수 있으며 훈련이나 장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모링가 나무 한 그루는 한 가족이 1년 내내 사용할 물을 정화하기에 충분한 씨앗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의 소형 디젤 엔진을 가동하는 바로 그 나무,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는 바로 그 나무, 토양을 개선하는 바로 그 나무, 1900년대 초 메노니트. 선교사들이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이후 아미시 사람들이 재배하며 자신들의 농업 기록에 그 용도를 기록해온 바로 그 나무입니다. 연료를 공급하고 영양을 제공하며 정화작용을 하는 이 나무는 여러분의 마당에서 자라며 첫 식재 이후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존재했습니다. 금고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선교 보고서와 WHO 문서 그리고 대학 연구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여러분의 우편함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1810년에 록펠러가 구축한 시스템은 이 나무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이 나무를 심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결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나무는 내내 우리 눈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고대의 민속 설화도 아닙니다. 문서화되고 검증되었으며 여러분에게 도달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보고서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900년에 루돌프 디젤의 원래 엔진이 석유가 아닌 땅콩 기름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이 사실이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처음 지불했던 요금 청구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 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곳에서 발굴해낸 출처가 확실하고 실용적인 진짜 지식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사람들이 1947년에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된 건축 자재로 무엇을 해왔는지 보여드릴 것이며 그 지원이 중단된 이유를 알게 되면 이번 이야기는 준비운동에 불과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